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2026학년도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웠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조속히 학교로 돌아오셔서 의학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준혁 의원님 말씀처럼 복지부와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반드시 수업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 정원 동결이 자칫 다른 의료개혁 과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습니다. 현재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장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간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저희가 부처 간에 이렇게 좀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소관하는 사항이 또 틀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협의해서 또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되면 원팀으로 일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온 국민이 그동안 불안해 하셨던 만큼 이 부처 간의 소통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으시도록 장관님께서 마지막까지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안 질의가 단순히 정부를 질타하거나 또 반대로 의료계와 의대생들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좀 미래지향적인 현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의사과학자 양성입니다. 제가 PPT에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차유진 박사의 영상이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공학도로 학부를 나오셨는데 의전원을 입학해서 의사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암들이 발생했고 거기서 무기력을 느껴서 다시 그 공학도가 되셔서 박사를 받으면서 의사과학자가 되신 분입니다. 카이스트 2년 전에 졸업할 때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짤막하게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고민 끝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결심은 힘든 과학자로 다시 도전하느니 의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저와의 타협이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된 저는 첫 환자로 민지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다리에 생긴 고육종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까지 해야 했지만 암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늘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폐에 암이 전이된 민지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민지가 하늘나라로 떠나던 날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이 아이를 살리지 못했을까? 저는 오랜 방황 끝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는 다시 과학자가 되어 그 답을 찾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던 연구가 마침내 저의 졸업 논문이 되어 출판되던 날 저를 과학자의 길로 이끌었던 민지가 꿈 위에 나타나 오사리 손으로 제게 손뼉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한 그간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왜 의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히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는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의사과학자의 박사학위 취득까지 전주기 양성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 11년간 단계별로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의대 정원과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사과학자 양성에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해서 장관님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향후 이제 의사과학자의
대한 좀 그 관심과 정부의 관심과 또 이 부분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할지에 대해서는 그간에 상당히 좀 이렇게 이견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 이제 의대교육 지원국이 설치된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서도 부처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의대 정원이 실패한 상황에서 의사 양성 과정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활용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통해서 기존 의대와 차별화할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학부에서는 과학하고 공학을 전공하고 의전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융합형 의사과학자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의전원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경우 학부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공학 지식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관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의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지금 차의전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전원에서도 아마 이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차의전원과 좀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또 정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에 아쉽게도 지금 의전원이 차의과 대학 하나 남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활용해서 좀 그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의사과학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조금 전에 차유진 박사처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용태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